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이제 물건에 대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물건은, 사건 번호는, 2020 69458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인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세터마을 죽전 힐스테이트, 이렇게, 23층입니다. 그러니까, 층수로는 좋죠. 높으면은 사람들이 일단 그 전망권 때문에 이제 선호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층보다는 가격이 비싸고 또 노얄층이 그렇다고 23층이 노얄층은 아니죠. 노얄층은 이제 한 중층보다 그 상층을 이제 노얄층으로 보는데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2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 있어서 한참 간다는 그게 좀 불편한 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망으로 보면은 저층보다는 가격이 높은 성향이 그러니까 그 고층이죠, 고층. 물론 이제 그 이렇게 딱 그 중층, 고층 그렇게 가격 차별이 분명히 한 1, 2천씩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중간층에서 또는 노얄층에서 인테리어가 더 잘 돼 있다면 당연히 높다고 해서 가격이 또 높은 건 아니고 또 만약에 지역에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또 그 이 집을 찾는 사람이 많다면은 높은 층일 때 이제 조금 더 가격을 더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안에 인테리어에 영향을 좀 많이 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가 아파트에 대비해서 대충 이게 뭐 건물이 25평인데 대지권이 16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땅이 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됐을 때는 그 우리 부담금, 자기 부담금이 줄 수 있는 요건이다. 그래서 투자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최근에 6월 28일에 이제 대출 규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규제 정책이 있죠. 뭐 어찌 보면은 너무 앞뒤 안 재는 약간의 이제 그 규제가 봉사한테 눈 가리고 칼 휘두르게 하는 격으로 그 주택의 어떤 규모에 상관없이 2주택이면은 대출 LTV를 0%로 만들어 줘서 대출이 아예 안 되게 한다든가 또는 기존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 그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존 건물을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기존 요즘 같은 경기에서 기존에 있는 1주택을 6개월 안에 판매가 완료되겠습니까? 근데 판매라는 거가 이제 그 계약금만 받은 것도 판매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은 없어요. 근데 이제 등기 이전까지 본다고 하면은 3개월에 계약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계약이 됐다 파기하는 것을 상정한다면은 일부러 6개월 안에 안 될 때는 판매가 안 될 때는 계약이 된 것처럼 꾸밀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잔금을 치를 때쯤 계약이 파기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쯤이면 이미 새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져 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FAQ, Q&A 같은 경우를 사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대출 먼저 규제하는 것은 되게 이제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의별 사건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6개월 안에 은행이 대출할 때 1주택자들이 이제 6개월 안에 그 판매한다는 게 사실 좀 힘듭니다. 요즘에 뭐 탁 내놓으면 나가고 이런 시즌 아니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대출이 규제되어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소수만이 그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잘 거래가 안 돼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33명이나 들어왔지만 33명이 다 이런 1주택자든가 아니면 무주택자든가 2주택자는 아예 안 되니까 그럼 결국은 1주택자든가 무주택자들은 요거를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그만큼 이 33명은 거의 다 무주택자든가 1주택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걸 해놓고서는 또 6개월 안에 못 팔면은 또 난리가 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은 1주택자들은 자기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요즘에는 예전에는 대출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경매쟁이가 경매에 대한 실력만 쌓으면 되는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고 대출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에는 대출도 고려해서 투자해야 된다더라.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개요를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6억 6천이 한 번 떨어져서 4억 6천 된 거고, 이거는 30%씩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방 3개, 욕실 2개 구조라는 거. 그 다음에 6억 6천인데 토지는 4억, 건물은 2억 6천 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외 건물, 제시외 건물, 제시외 건물 제외, 이게 다 X.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은 16.9평.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2004년이니까 아직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조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집은. 근저당 같은 경우는 2007년에 한국시티은행이 있었네. 요즘엔 시티은행 보기가 힘든데 예전에 시티은행이 적극적으로 영업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자도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지점이 없이 이제 거래를 하는 은행이었어요. 이게 미국 은행이죠. 그래서 2007년부터 이제 삼북산촌이니까 꽤 오래 됐네요. 그 다음 19년에 이제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빌리고, 또 21년에 또 OSB 저축은행, 그 다음에 21년 7월에 또 저축은행, 21년 12월에 또 이렇게 계속 돈을 3번, 4번 썼네. 하나, 둘, 셋, 넷, 4번. 5번까지 빌렸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저축은행에서 3억 8천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티은행이 3억 3천이 있는데 얹어서 이렇게 계속 줬네요. 그래서 채권 총액은 6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의 시세가 이제 한 6억 한 7천, 8천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많이 빌려줬네. 24년 5월이면 작년에 경매치고 22년도에 6,600까지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빌려줬을까 싶은데요. 많이 빌려줬네. 그러니까 이 시티은행이 뭐 일부 얼마나 변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다 갚았다고 보면 당연히 근저당권이 소멸됐을 건데 그대로 존재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는 거의 그 일부가 살아있다라고 봤을 때 집의 거의 90% 이상이 대출이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집 소유자는 이 건을 그냥 팔더라도 크게 손해보는 거 없이 내가 쓸 건 다 쓰고 이 집을 그냥 다 적금 빼서 쓰듯이 다 썼네요. 그러니까 크게 억울할 것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이제 사건을 보시죠. 사진 보면은 사진, 네, 뭐 단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죠. 예, 넓고 깨끗하고 좀 조용한 편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한번 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큰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항상 그 지도를 크게 해가지고 항상 뭐부터 보라 했습니까? 교통을 먼저 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신분당선이 있고요. 그죠? 신분당 동천역 있고, 여기서 뭐 이 정도면 이런 데는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좀 깔끔하죠. 이 지역은 다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원도 옆에 있네요. 바로 여기가 이제 공원인가 보네. 산책 코스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뷰로 보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생활하기는 좋고, 뭐 용인이야 이쪽이야 괜찮습니다. 죽전이면 그래도 이제 동네에서는 좀 괜찮은 동네고요. 그러면 이 집이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될 때 이 지역에 보면 아파트가 개발이 뭐가 됐나 이렇게 봤더니 여기 도담인가 뜨리아체라는 거 있던데. 여기 있네. 뜨리에체라는 데가 있네요. 지금 우리의 이제 집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에 있는 뜨리에체 아파트, 뭐 이쪽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 정도 거리에서 어떤 영향이 있겠냐 싶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세대가 작아요. 이거는 1900세대가 넘는데 이거는 이제 세대가 500세대 안쪽인데 요런 게 이제 새로 지으면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겠습니까? 인건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대가 높아서 당연하게 여기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요즘에 이제 용적률을 뭐 300%인가 몇 %인가 해서 용적률 상승을 해준다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얼마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우리들은 어떤데 하면서 이 일대가 같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입찰을 한 것인지도 모르죠. 한번 여기 보시도록 하죠. 여기는 단국대도 있네요. 죽전 캠퍼스. 그래서 권리 분석이랄 것은 아까 사실 권리 분석을 다 했네요. 아까는 이제 권리 분석을 해 드렸어요. 권리 분석은 깔끔하다. 깔끔한데 시티은행 그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BS 그 저축은행 그 대출이 있어서 이 집 가격의 전체의 시세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대출 그 권리 분석은 이제 당연하게 이제 깔끔하게 소멸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요도 설명해 드렸고, 좀 전에는 이제 입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죠. 입지는 아까 말했지만 뜨리에체 아파트 이쪽으로 재건축 수요가 있어서 조만간에 아마 26년 7년에 아마 제가 어떤 신문을 봤는데 여기가 이제 이주를 할 수 있겠다. 이주가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바람이 불죠. 그리고 나도 올려. 최근에 이제 그 대출 규제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 이제 2, 3천씩 계속 올랐어요. 이 지역은. 그래서 오르니까 규제한다고 하는데 이 그 부동산을 규제하는 방법은 되게 하나입니다.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많이 늘려서 옆집이 싸면은 같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집을 거의 20년 동안 안 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안 지어. 그러니까 실제 한 17, 8년 정도를 집을 안 짓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신도시들 막 계속 지었고 막 50만 원 공급, 20만 원 공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수도권이 개발이 됐었는데 집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지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거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죠. 그러니까 개발 이슈라는 것은 개발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항상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문제다. 요거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세터마을 죽전 여기는 꽤 큰 대단지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나온 시세 한번 보도록 하죠. 인근의 시세.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시세 보기 전에 조사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체납관리비를 항상 봐야 되겠죠.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체납관리비 조사가 기본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기존에 이제 체납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된 걸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죠? 관리비 체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개 동이고, 그 다음에 18층에서 25층.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109제곱미터, 그리고 전용은 84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건 같은 경우가 85제곱미터죠. 85제곱미터에, 그러니까 35평형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잘 돼 있어요. 25년 6월, 5월 이렇게 하면서, 층수가 보면은 7층. 지금 이 건이 우리가 23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6월 달에만 거래가 6억 4천, 6억 7천, 6억 9천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같은 19층인데 6억 7천, 이거는 또 같은 19층인데 6억 9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근에 지금 거래가 있다는 건 매물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매물이 나와 있다면은 차라리 급매물을 사면 좋은데 지금 보면은 급매물로 사기가 좀 애매한 게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또 10층인데 6억 6천. 6월 달에요. 다음 얼마 안 되기 전이에요. 13층인데 6억 6천 5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6층인데 요건 6억 4천 이렇게.
그래서 통상 23층 정도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한 여기 있는 19층에 6억 7,500에서 6억 9천 사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억 7, 8천 정도 보는 게 옳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쌈박하게 잘 돼 있다 그러면은 7억까지 막 주장하면은 또 필요한 사람은 살 수도 있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집이 조사 포인트는 이제 당연히 시세가 조사 포인트가 되겠죠. 항상 시세를 조사할 때는 인근에 이제 재개발 수요에 영향이 있는지를 항상 옆에를 항상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의 상향이라는 이슈들이 얼마 전부터 뉴스에 있었기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가면은 이 아파트들은 가치가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했을 때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 건은 지금 보면은 잘 산 걸로 보여져요. 어떻게 해서 잘 샀냐? 지금 보면은 33명이 붙었는데 6억 3,900에 이제 됐잖아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6월 달에 거래된 거가 6억 7천, 6억 9천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6억 한 3천 뭐 990 뭐 이렇게 하는데 6억 4천이라고 써도 이전비가 이제 한 2, 3% 정도 잡으면은 그냥 3% 잡고 한 2천 잡았다 치죠. 뭐 이것저것 법무사 비용 다 들여서 그러면 이제 6억 4천에 2천이면 6억 6천이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6억 한 7, 8천을 기준으로 한다고 쳐도 한 2천, 3천은 벌고 들어가는 거죠. 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경매라는 어떤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6억씩이나 그냥 써가지고 겨우 2, 3천 벌이 하려고 하는 것은 경매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2, 3천 벌이는 사실은 뭐 돈 1,000만 원 투자되는 1억 밑에 어떤 낙찰이 되더라도 2, 3천 벌이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건은 이제 아마 실거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거를 했을 때 사면서 한 2, 3천 벌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보유하다 보면은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쪽에도 약간 내려가는 하향세가 영향을 타긴 탈 겁니다. 근데 이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어떤 주택 공급이 없이 1, 2년 이후에 아까 그 뜰한채인가 거기에서 이주 수요가 생기고 또 인근의 개발 수요가 이제 영향을 타다 보면 뭐 또 몇 천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의 어떤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지금 거래하는 것보다는 한 2, 3천 싸게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 치고는 33명이 붙은 것 치고는 베팅력이 그다지 센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최근에 거래 시세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여기 그죠? 6억 7천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요. 6억 6,800 최근에 거래가 됐고요. 이게 35평형이거든요. 평균 7억 정도 본다라는 것은 이제 비싸게 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죠. 6월 달에 6억 9천에도 거래된 게 있어요. 같은 19층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19층에 6억 9천에 사는 사람이 이 경매 물건을 알았다면은 알 수 있던 시점 아닙니까? 6월 13일이니까. 이 경매가 지금 보면은 7월 4일 날 떨어졌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5월 28일 날 떨어져서 4억 6천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6월 13일 날 거래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경매 진행 중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응찰해 볼 수 있죠. 응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경매를 몰랐나 봐. 그러니까 6억 9천에 그냥 산 거죠. 그죠? 경매를 알았으면 이 사람이 한 6억 5천 써버렸으면 그냥 4, 5천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겠죠. 6억 6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3,700이 세이브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역시 경매도 항상 그 어떤 일반 소매에서 거래를 하려고 해도 경매가 진행 중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항상 필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생각 없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3천 손해 본 듯한 느낌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아파트는 뭐 특별한 권리 분석도 없고 뭐가 없어. 분석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냥 분석은 미래성을 분석하는 거죠. 인근에 개발 수요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이거가 요즘에 사놓고 몇 천 정도 오를 수 있겠느냐, 요런 정도의 어떤 조건들. 근데 최근에는 628 대출 규제하고 관련돼서 분석을 좀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물건으로 또 뭐 공부할 게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